안녕, 조연티예요. 오늘 같이 2026년 수능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파트 해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전에 언어와 매체에 대한 해설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올해 수능의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웠어. 근데 화법과 작문 파트는요, 실제로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들 몇 문항을 빼고 나서는 난이도가 조금은 평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문제풀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의 의도, 지문의 의도를 파악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지금 앞에 보면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라고 써 있어. 그치? 발표라는 건 뭐냐면 화법이야, 화법. 말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지, 얘들아. 그래서 화법 파트에는 무조건적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화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즉 화법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얘는 시나 소설로 따지면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 혹은 서술상의 특징처럼 형식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기 방식, 이 발표자의 형식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선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정답선지는요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뭐가 없습니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나머지 선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면 화제와 관련하여 핵심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풍열지는 무엇 무엇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개념 설명이 등장을 했고, 3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공유하고 있다는 거 잡아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리고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 다 어디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또 잘 이해되셨나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요 선지는 거의 항상 매번 출제가 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는 틀리는 경우가 조금 적어. 얘는 주로 우리가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강연하고 있는 강의자는 늘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맞는 선지로 등장을 한다는 거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도 풍열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 잡아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36번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자료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얘는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얘들아. 5번에서 자료 3번을 딱 봤더니 어떤 희귀식물, 식물명에 대해서 우리가 희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있단 말이지. 풍열지에서 발견된 북방계 식물 중에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에 해당하는 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로 디귿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디귿을 한번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국내 풍열지에서 발견된 212종의 북방계 식물 중에 일부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고 봤더니 실제로 여부를 표시해서 만들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가 있었냐?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은 함정선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정선지는 바로 2번이에요. 2번에 봤더니 암벽에서 떨어진 돌들이 부채 모양의 애출을 형성하고 있는 건 맞아. 그치? 자료 1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암벽에서 떨어져서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이 겹겹이 쌓여서 부채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애출하고 한다.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늘렸어? 애출을 형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단순히 자료 1번에 실제로 애추가 형성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네. 부채 모양도 맞네 라고 하면서 2번을 골랐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37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 화법 파트에서 이 보기에 관련된 즉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요. 또 항상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얘는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실제로 얘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이 발표 내용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에서 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내용과 선지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서 바로 뉘앙스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보기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틀린 거 골라주시면 되고 일치하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바로 3번이었습니다. 학생 3의 내용을 딱 읽어보면 신문기사를 보니 우리 지역의 산에도 풍열지가 있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마침 이 충혈지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 맞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을 골라줄 수 있겠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머지 거에 대한 예시도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또 오답 정리를 하면서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화법과 그리고 어떤 장문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마찬가지로 이 지문의 의도를 파악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나는 실제로 여기를 먼저 보고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는요 방송 대담의 일부야.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진행자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대화의 일부 내용인 거고 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눈 거야. 그리고 다는 그 대화를 나눈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 현상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작성한 비평문이야.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야. 첫 번째 파트만 같이 읽어볼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안목을 더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사 더하기인데요. 요즘 드라마 땡땡땡이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런 영상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에 대해서 주제는 뭐가 된다?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이 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영상 분야 전문가랑 웹툰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38번의 문제 유형은요. 의도가 뭐냐? 바로 의사소통 양상이야. 즉 뭐야 뭐의 양상을 따져주는 거야? 방송에서의 의사소통 양상과 또 동아리 학생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따져주는 겁니다. 정답 선지는요. 1번이었습니다. 왜? 가는 나와 달리 대화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얘들아 지금 요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전문가 1인 즉 영상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발언을 요청하고 있을 거고 웹툰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발언을 요청하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명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나에서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학생 1이 학생 2와 학생 3 두 명에게 묻고 있는 거지 의견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가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나에서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골라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얘들아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어떤 거 위주로 봐주면 되는 거야? 기역과 미음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읽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하나
연결을 시키고 대응을 시키면서 풀어줬으면 되는 건데 정답 선지는요 2번이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상대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 얘들아. 바로 여기. 우리 이번 주 시사 더하기에서 다른 현상에 대해서 비평문을 쓰기로 했잖아. 웹툰 영상화가 정말 유행이더라. 둘 다 방송 봤지? 다시 한번 여기서 뭘 상기한다? 주제가 웹툰 영상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를 한번 해주고 웹툰 영상화가 이 정도로 유행인 줄은 몰랐는데 방송에서 다루는 것을 보고서 체감이 됐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상대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주면 돼? 상대 발언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40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40번은요 늘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0번은 얘들아 여기에 나온 지문들의 문제들 중에 유일하게 가도 읽어야 되고 나도 읽어야 되고 다도 읽은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뭐 시켜줘야 돼? 연결을 시켜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 3가지 유형의 지문을 읽어주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번은 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이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다른 것들 38번, 39번, 41번, 42번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리고 40번을 좀 읽으면 나머지 가지문, 나지문, 다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서 좀 읽어줄 수 있어. 그럼 연결이 조금은 더 쉬워지겠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뭐부터 봐준다? 가부터 먼저 봐준다. 가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나를 봐준 다음에 얘네들의 내용을 연결 그리고서 다의 내용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정답이 몇 번이었냐? 바로 5번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볼게 얘들아. 5번.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한 전문가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했대. 그럼 한번 볼게 얘들아. 연결시켜주는 거야. 가지문을 먼저 읽고서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해서 전문가 2가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학생 3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학생 3이 언급을 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은 뭐야?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겠지 얘들아. 일단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 바로 여기 전문가 2가 저희 웹툰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을 판매할 수 있어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나에서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아까 전에 여기서 누구라고 했었냐면 학생 3의 언급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생 3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 웹툰 창작자가 추가 수익으로 경제적 안전을 얻으면 좋은 웹툰을 만드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네. 요거 2개 연결은 맞네 얘들아. 그러면 다지문에서는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지. 지금 학생 3은 경제적 안정을 얻으면 좋은 웹툰을 만드는데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다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면 자, 여기 더불어 웹툰 창작자의 측면에서는 창작자가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되어 작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도전적인 시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웹툰 영상화의 유행은 영상과 웹툰 산업 모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아까 전에 학생 3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 안정을 얻으면 좋은 웹툰을 만드는데 전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도전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다. 바로 여기서 수익 창출에 대한 기회와 전문가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을 밝히면서 다에서는 필자와 상반된 관점을 반박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번
다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기. 영상 제작의 측면에서는 그리고 더불어 웹툰 창작의 측면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42번은 사문단의 초고와 학생들의 의견이야. 초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의 의도는 당연히 뭐예요? 다의 사문단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내용 일치 불일치를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얘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얘도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업계의 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의 마무리 부분임을 고려해서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나 혹은 발전 방안 또는 전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마찬가지. 초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더 많이 제작되려면 창의적 각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미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지라는 것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는 장문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법과 장문입니다. 문제의 지문의 유형은요. 화법,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문 하나, 그리고 장문, 글 쓰는 유형에 대한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말하는 방식과 이 글 쓰는 방식을 합친 화장문 지문이 등장을 하는 건데 지금 파트는 이제 장문 파트죠. 자, 그래서 글 쓰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 글 쓴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요거 읽어주시면 되는데 43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할 때 떠올린 내용이야.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은 요 보기의 내용이 뭐지 얘들아? 조건이야. 조건. 우리 조건을 지금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무엇을 명시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명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와 세 번째는 긍정적 변화를 제시해야겠어. 요렇게 세 가지 조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조건은 뭐야? 바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것을 강요하냐면, 왜 다시 한번 강조했냐면 정답 선지는 3번이었습니다. 정답 선지는 3번이었는데 실제로 함정 선지로 뭐가 있었냐? 5번이 있었어. 왜? 이 5번이 바로 1번, 2번, 3번 조건은 다 충족해. 하지만 글의 흐름과 즉 내용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 즉 4번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충족하고 있는 3번을 골라줬으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 얘들아. 자, 볼게요. 끝으로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 문단만 같이 읽어볼게. 특히 걷기는 일상에서 우리가 손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신체 활동인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서 비롯한 불안에 휩싸였을 때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불안함에 벗어나기 어려울 때 걷기를 하면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면서 완화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 이게 바로 몇 번이야 얘들아? 1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1번 조건.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 충족. 그리고 몇 번?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가 바로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3번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 잡아줄 수 있겠지 얘들아? 요렇게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불안함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5번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완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에 어긋난다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4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또 우리가
문제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답은 몇 번입니까? 얘는 간단하게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얘는 자기 제시 성향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서 우리가 뭐 볼 거냐면 바로 4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45번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합니다. 얘도 늘 오답률이 좀 높은데 얘는 오답률이 얘들아 68.8%로 무려 5위에 해당하고 있는, 미안해요. 5위가 아니라 2위에 해당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능에서 2위를 차지한 문제였는데 거의 100명이 봤을 때 70명이 틀린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45번 도표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거냐면 이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도표 문제는요, 기억을 꼭 해두세요. 도표 문제는 선지가 인과관계의 오류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많이 틀리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얘들아 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하면서 얼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은 지문의 내용과도 비교를 하면서 얼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맞는 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45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문에 있는 워딩과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선지에 정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 근데 뭐가 틀리냐면 늘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바꿔버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평가원 문제를 진짜로 한 얘들아 정말 딱 이 45번 유형만 10문제만 풀어봐. 10문제만 풀어도 인과관계의 오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얘 지금 정답이 5번이야. 정답이 5번이거든. 근데 봐봐. 기억의 2번과 그리고 디귿을 활용해서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걷기가 효과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대.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걷기 방법이야. 맞지 얘들아?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정서 조절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안감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불안의 정서 조절을 못하면, 불안의 정도에 대해서 조절을 하지 못할 때는 걸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얘들아 아니지. 불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걷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갑자기 정서 조절을 실패해서 비롯된 불안이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뭐 해버렸어? 바꿔버렸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오류의 선지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45번 도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걸 또 보면 알겠지만 오답 선지가 거의 정답 선지랑 근접하지 얘들아. 3번 한번 같이 볼게. 디귿을 활용해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정서 조절이 인지적 유연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지적 유연성 발휘를 위한 조건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3문단에 추가하는 건데, 실제로 디귿 보면 얘들아 얘가 정서 조절이 이루어져야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걷기는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3문단에 추가가 되면 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속어법으로 풀었을 때 사실은 5번도 얼추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5번도 인과관계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어를 했는데, 그나마 뭔가 약간 인지적, 유연성, 발휘 이런 낯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3번을 그나마 고민하다가 고른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얘네들은요 그럴싸한 워딩으로 5개의 선지를 구성해 놓을 거야. 하지만 그럴싸한 워딩으로 이 워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일치불일치를 따져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인과성, 이 문장들이
올바른 순서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주시면 여러분들 도표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팁을 반영을 하면서 화법과 작문을 풀어주시면 화법과 작문에 대한 오답이 굉장히 줄고 정확도가 명확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먼저 풀고서 해설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오답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의 팁을 반영을 해서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할게요. 안녕!